감이 십전탕은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는 기와 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보약이죠. 그 십전대보탕을 바탕으로 확장시킨 그 처방이에요. 여기에 대정의 오랜 욕창치료 노하우를 더해서 금우나 조각자와 같은 항염, 항균 활성을 갖고 있는 약재들을 더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재생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종요양병원 욕창치료 한의사 이태종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정에서 쓰고 있는 외용제죠. 재생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정에서 오랜 임상 연구 끝에 개발한 먹는 욕창치료제죠. 한약. 재생탕의 치료 효과와 치료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욕창을 비롯한 모든 상처는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돼요.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혈. 당연히 일단 피가 멎어야겠죠. 손상이 됐으면. 두 번째는 염증. 이제 지혈 다음에는 손상된 조직을 먼저 좀 없애야겠죠.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세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들을 잡기 위해서 대식세포라든지 호중구 같은 여러 가지 그 면역세포들이 몰려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염증기. 세 번째 단계는 증식. 흔히 이제 육아조직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이 풍부한 이제 결합조직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육아조직과 같은 결합조직이 빈 공간을 채우는 증식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리모델링기라고 하는데 빈 공간을 채웠으면은 구조의 어떤 기능과 형태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그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리모델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욕창도 마찬가지예요. 얕은 욕창이든 깊은 욕창이든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상처가 회복됩니다. 모든 상처가 이렇게 그 4가지 사이클을 거쳐서 회복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상처는 낫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처는 잘 낫는 상처가 있어요. 잘 낫는 상처와 낫지 않는 상처의 어떤 특성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는 크게 4가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낫지 않는 그 상처 같은 경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좀 과항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MMP라고 하는 콜라겐 같은 것들을 세포의 기질을 녹이는 효소죠. MMP의 그 농도가 그 상처가 잘 낫는 상처에 비해서 10배에서 25배 이상 높다고 해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그 다음에 MMP의 수치가 높은 게 잘 안 낫는 상처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성장 인자는 또 낮아요. 잘 낫지 않는 상처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의 활성도, 조직이 복구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또 섬유아세포뿐만이 아니라 표피를 이루는 각질세포라든지 그런 세포가 적절하게 증식되고 분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세포의 활성도가 중요한데 그런 세포 활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욕창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MMP 수치는 적절한 레벨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성장 인자와 세포 활성도는 높이고 이것이 이제 모든 욕창 치료의 큰 타겟 치료 기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약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줬던 다양한 처방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정에서 이번에 개발한 재생탕이죠. 재생탕은 동의보감에 있는 감이 십전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바탕으로 해서 단연간 욕창 환자들을 보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탕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항염증 항산화, 상처 치유 촉진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욕창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 구성인 거죠. 실제로 이 재생탕의 구성 약재들 중에 이제 금우나 같은 경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고 그 다음에 환기라든지 생강은 아까도 얘기했던 TGF-베타나 EGF, VEGF 같은 성장인자들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또 당기, 지황, 감초와 같은 약재들은 육아조직의 증식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욕창 치료에서 재생탕의 치료 효과와 치료 기전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실험 내용은 첫 번째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다고 했죠. 잘 낫지 않는 상처는. 우리가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 6가 대표적인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이런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염증이 과항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대조군에 비해서 재생탕을 먹인 군이 낮게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그 세포의 기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 분해와 관련 있는 MMP가 MMP1과 MMP13이에요. 농도를 봤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유효하게 떨어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MMP 수치가 재생탕을 먹은 군에서는 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장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성장인자 중에 하나가 TGF-베타라고 하는 성장인자인데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ROS라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활성산소 종이죠. 그 다음에 그런 ROS에 의해서 생기는 인체 내 대사물인 지질 과산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MDA, 이 두 가지 지표를 봤더니 다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아 있었다.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재생탕의 그 복약법이라든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고령 환자분들이시고 기본적으로 소화장애, 그 다음에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처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좀 최대한 순하게 소화기의 부담이 안 가게 해야 되는 그런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약법 역시도 1일 2회, 그 다음에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따뜻하게 복용할 것을 권해드려요. 특히나 식후 바로 약을 복용하다 보면 음식과 약물이 반응해서 흡수율 자체도 낮추고 또 다른 반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복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화장애가 있다든지 소화력이 약하고 음식 드시는 게 힘든 분들은 좀 여러 차례 좀 나눠서 분복시키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먹는 욕창치료제죠. 한약, 재생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생탕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욕창치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욕창치료 한의사 이태정 원장이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